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음악실발 집단 감염과 연쇄 감염에 이어 요양병원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가족 간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행정의 다양한 정책도 눈길을 끕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를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의회 김삼수, 김문기 의원과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이 약속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부터 전화 금융 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건 발생은 줄었고 검거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6일 발표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부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음악실에 이어 요양병원 감염이 두드러지는 데다 가족 간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6일 오전 11시 기준 하루 동안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확진자는 모두 1,375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창요양병원에서 16일 하루에만 1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창요양병원 확진자는 환자와 직원, 간병인을 포함해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 404명이 모두 격리됐고 직원 79명도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난 15일 확진자가 발생한 제1나라요양병원에서는 16일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전체를 격리 조치했고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 직원 18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병원 규모가 커서 확진자가 발생한 구역과 발생하지 않는 구역을 교대로 하루씩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창요양병원은 지금 매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감염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4일부터 3일 동안 발생한 127명 가운데 30%가 넘는 39명이 가정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집안으로 감염을 갖고 오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한 동거하지 않는 가족과의 모임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최근 일주일간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274명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는 39.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는 125명으로 전체 45%를 차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 필수가 됐는데요. 행정 차원의 정책적인 시도들도 눈길을 끕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반려동물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반려동물 전문가가 행동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반려인의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기초자치단체 해운대구가 SNS를 통해 공개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영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반려동물 학교 대면 진행이 어려워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4만 5천 명으로 부산 최대 규모인 해운대구.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도 그만큼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청 내 반려동물 전담 조직이 꾸려진 데 이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구립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는 1년 8개월간 31마리의 강아지와 18마리의 고양이가 새 가족을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영화제 등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열려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홍보단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펫티켓 홍보, 소양교육, 행동교정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친반려도시 해운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4호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청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센터미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부산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는 남부권 대표 창업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면 철도 차량 정비창은 K-팝과 K-뷰티 등 청년의 메카로 만들고 세계 아마추어 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부산을 세계 청년들의 놀이터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삼소 의원과 김문기 의원,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이 2020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를 심사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은 올해 공약 이행 분야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상과 좋은 조례 분야 광역의회 부문 우수상 등 2건을 수상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은 좋은 조례 분야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은 좋은 조례 분야 기초의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선언을 할 인사들을 초청해서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부산시의 현안에 대한 견해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항상 선거 때 되면 참 부산에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매년 12,000명 정도의 청년이 지금 떠나고 있고 네. 그 가운데에서도 부산에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부산의 미래가 없다는 표시고 부산의 희망을 걸기 힘들다는 하나의 징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부산이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기 어렵다. 부산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 인구의 유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또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죠. 가덕도 신공항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두 개의 공화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화국과 남부권 공화국. 네. 이를테면 좀 비유인데요. 수도권 공화국이 이미 인구 절반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수도권 공화국이 지금 세종시 대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권 공화국은 그 수도권 공화국이 힘차게 발전하는 반면에 남부권 공화국은 오히려 이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 상대적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은 단순히 부산의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를 남부권 전체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닙니다. 물류 허브 산업 기능을 하는 공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항은 부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 세계 6위의 물동량을 가진 항만이 있는 부산 옆에 새로운 항공 물류가 대세 아닙니까? 네. 그 항공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물류 허브 공항을 부산에 위치시켜서 남부권 경제 전체를 상생 발전시키는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여기에서 목포까지도 1시간 거리의 고속철도망을 놓을 수 있고 또 대구까지도 예를 들어서 하이퍼루프와 같은 새로운 신철도 기술을 이용을 하면 불과 30분 내에 전부 이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남부권 전체가 영종도 공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가덕도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지역 남북권 전체의 상생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네. 정치권의 그 정치 논리를 넘어서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키고 수도권 공화국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 남북권도 함께 발전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대륙으로 가는 기점이자 또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종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관문 도시로 부산을 만들겠다는 것은 부산의 비전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한 한 빨리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동서 균형 발전이 그 부산 내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네네. 지금 이제 동북권 위주로 발전의 축을 이루어왔었는데 네. 이제는 원도심과 서부권이 새로운 기회의 땅들이 생기고 있다. 네. 그것이 이제 북항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북항을 새로운 메카로 만들면 그 북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지역까지 발전 축이 네.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 개발도 그냥 그 부분적으로 분양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 개발을 해야 되고 네. 거기를 관광과 마이스와 새로운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통합적으로 대기업 투자도 들어오고 글로벌 투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개발을 해야 되고 네. 부산에 오면 즐기고 쇼핑하고 또 문화 체험을 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으로 북한을 발전시킨다면 그것이 앞으로 부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원도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부산도 마찬가지죠. 에코델타 시티라고 네. 하는 새로운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스마트 시티로 정말 제대로 개발을 하고 그곳에 새로운 산업을 넣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에코델타 시티 옆에 맥도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 생태공원이 굉장히 큰 공원인데 그 환경을 살리면서 동시에 거기에 스마트 팜이나 화훼산업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꽃의 공원으로 동시에 조성하면서 산업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거기에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부산에서 100만 평 시민공원을 갖자는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염원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문화공원 또 생태공원 또 산업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이 지난 9월부터 전화 금융 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건 발생은 줄었고 검거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화 금융 사기가 391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1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화 금융 사기 사범 검거 건수는 616건으로 7.8% 늘었습니다. 경찰은 각 경찰서 강력팀을 수사에 투입하면서 검거율이 지난해보다 27%가량 향상됐고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근길 교통정리를 하던 해운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쯤 해운대 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119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